낮과 밤 모두 즐거운 곳,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 여기는 바로 문경세제. 즐겁게 자연을 느끼고 화끈한 불맛의 퐁당.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펼쳐지는 달빛사랑 여행까지. 활기 넘치는 문경세제에서 함께 걸어보실래요? 한국인이 가봐야 할 여행지 100선 중 당당한 1위 문경세제에 왔습니다. 산 좋고 공기는 더 좋고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에 이 자연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경세제에 아주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한 번 들어서면 다신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말 그대로 미로 같은 매력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기가 한 번 들어서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던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지금 문경에서 가장 핫한 문경 생태 미로공원입니다. 생태 미로공원이요? 말 그대로 출구 없는 매력. 개장 2개월 만에 방문객 2만 명 돌파. 신상 핫플레이스 문경생태 미로공원.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다 뜨거워. 너무 멋스럽다. 이렇게 좀 둘러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네. 미로공원 어디 가보셨어요? 네, 뭐 네 군데 다 둘러봤어요. 도자기 미로부터 뭐 돌미로까지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조금. 그래요? 네. 어떻게 우리 애기들은 어땠어요? 돌아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려운데. 누가 길을 찾았어요? 가족 중에서. 아빠가요. 아빠가 역시 또 가장이 또 길을 찾아가지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안동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생태미로공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떻게 또 알고 오셨어요? 네,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중인 생태 미로공원.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생태미로공원이 2달 만에 2만 명이 왔다 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개장 이후 2달 만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아주 침체된 상태에서도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경세제에서 가장 핫한 여기 생태미로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경 생태미로공원이 이 또 주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또 되게 즐기기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문경 생태미로공원에는 총 4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도자기 미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연인의 미로. 그 다음에 문경에서 나온 돌을 이용한 돌미로. 그 다음에 문경의 생태를 잘 볼 수 있는 생태미로. 이렇게 총 4가지의 미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좋은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가면 출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나무 냄새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또 이 바닥에도 푹신푹신하게 또 걷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길이 지금 2갈래로 나왔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 그 결과는? 빽빽빽. 지금 또 여기서 2갈래의 길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근데 약간 눈치상 여긴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 감이 왔어. 잠깐만. 어떻게 가면이 빽빽. 측백나무를 따라 1.9km 도자기, 연인, 돌, 생태 4가지 테마를 주제로 친환경 미로를 즐길 수 있는 생태 미로공원. 야, 역시 걸으니까 힐링이 되는 이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요? 인생샷을 찾는 이들이여 미로공원으로 오라. SNS 폭풍 업로드 예약. 사진 맛집 생태 미로공원.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너무 예쁜 가족을 만나가지고.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생태공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문경세제 한번 둘러보려고 왔는데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거 애기들도 같이 놀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왔는데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와봤는데 너무 멀리서 왔지만 너무 잘 왔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관문 생태 미로를 지나면 등장하는 이곳 미로공원 전망대. 드디어. 여기 좀. 이야, 여기가 이제 생태미로공원의 마지막 코스인 바로 전망대입니다. 이제 모든 생태미로공원을 다 돌고 나면은 바로 이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 생태미로공원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 바람까지 불고 너무 좋네요. 꼬불꼬불한 미로 따라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곳. 피톤치드 한껏 머금은 생태 미로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겨보세요. 진짜 이 꼬불꼬불한 미로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머리 두뇌 회전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배가 상당히 고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좋다. 향기만 맡아도 군침 한 바가지 쏟아내는 노릇노릇 문경세제의 맛. 걷다 지친 입맛을 매콤하게 달래주는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이야, 지금 보니까 이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데 저게 어떤 메뉴인가요?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입니다.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예.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특히나 이 불에 구워서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예. 굳이 이게 또 직화로 굽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직화로 이렇게 불에 굽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숯불에 이게 화려하게 구우면 기름 빠지고 네. 또 이게 맛도 있고. 그러니까 숯불이 구워야 숯불이 고기가 제맛이 나는 거예요. 기름이 빠지고 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지금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 바빠요. 어머니의 손맛 담은 고추장으로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가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아들이 대를 이어받아 어머니 손맛 그대로 한결같은 맛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던데 네. 이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의 비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 저희 어머님 하실 때부터 고추장 항시 담궈서 저희 집은 저 2층에 그게 있거든요. 장독대가. 그래서 담궈서 쓰는 거하고 뭐 진짜 순수한 옛날 어머님들이 하는 그런 맛으로 옛날 맛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도 오시면은 다 맛있다 그러고 그런 게 엄마의 손맛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네. 화학 조미료는 까라. 오로지 손맛으로 승부한다. 대를 이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매콤하고 깔끔한 맛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우아하게 쌈을 싸드시던데 네.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셨어요? 담백하고 칼칼해요, 진짜. 칼칼하다고요? 네네네. 어떻게? 왜냐면 네. 고추장 양념이 텁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칼칼해요. 찐득찐득한 맛이 있는데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거칠게 만든 맛. 자연의 맛. 최고였어요? 네. 문경 세제에 왔는데 네네. 이게 그냥 자연의 맛? 이게 고기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네. 자연과 너무 어우러진 진짜 담백하고 이 삼겹살과 이 더덕구이가 그 조화 속에서 이게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네. 제가 네.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네. 아마 이런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콤, 달콤, 석쇠에 노릇노릇 구워 육즙 감금 상태. 한 입 먹으면 몰려드는 맛의 향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고기가 들기름에 이렇게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고소하고요. 거기에다 이 양념이 진짜 예술입니다. 양념이 좀 달콤하면서도 그러면서 너무 맵지 않은 굉장히 맛있는 매콤함이 또 느껴지고요. 쫀득쫀득한 게 식감이 또 굉장히 예술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직접 담은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대를 이은 문경세제 맛을 느껴보세요. 이제 배도 부르고 경치도 좋고 이게 뭐 신선 노름이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지?
문경세제를 색다르게 즐기는 법, 이름하여 달빛 사랑 여행. 문경의 문화관광 해설사 김선정입니다. 네, 달빛 사랑 여행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달빛 사랑 여행이라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 문경만에 있는 그 야간 관광 상품으로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행사로서 적은 인원의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짠! 저도 이 가방과 그리고 미션지를 가지고 한번 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문경세제. 아름다운 문경세제를 거닐면서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리고 힐링의 기운을 채워갈 수 있는 달빛사랑 여행.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죠. 저도 그러면은 야바이 도깨비를 이겨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던져서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되죠? 네. 오! 많이 보이네. 피부 많이 보여. 우리의 나의 올리부터 도전! 도깨비를 이겨라! 미션 석세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코로나인데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미션지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문경세제는 어느새 내 친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되는 문경세제 달빛 사랑 여행. 제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미션 풀러 가보실까요? 마지막 미션은 과연? 아, 여기 문경. 그 문경의 특산물은 이거죠. 그러면은 특산물. 제가 여러분들 또 와서 미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문경세제도 걷고 게임도 풀고 그동안 몰랐던 문경의 이모저모까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면 오늘의 컨셉 암행어사 출두요. 누구나 21세기 암행어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때론 사랑스럽게 때론 즐겁게 여름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문경 달빛사랑 여행. 별빛 가득한 밤의 낭만은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청은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경으로 꼭 놀러 오세요. 언제 와도 참 좋은 곳 문경세제. 즐거운 미로공원과 정성 가득한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밤이 즐거운 달빛 여행까지 감성 충만한 여름날 문경의 낮과 밤을 모두 즐겨보세요. 낮과 밤이 모두 다 즐거운 문경세제. 여러분들도 여름날의 문경세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백제 고도의장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역사의 도시죠. 충남 공주로 향합니다. 고요하면서도 아늑한 공주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의 도시 공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 중심지가 되어주었던 공주 산성시장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산성시장으로 구경 가보실래요?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의 대표 전통시장, 공주 산성시장인데요.
지난 2015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힘을 합쳤답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성시장은 규모가 중부권에서는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점포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또 상인분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져서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가격 또는 친절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에 나서볼까요? 알록달록한 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한 주단 가게를 찾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옷감이며 이불이며 너무 예뻐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주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27년 된 것 같으네요. 25년 전 막 이때는 한갑잔치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가족이 들어오면 보통 최하 10벌에서 20벌씩은 맞춰 입었어요. 세월의 풍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하정옥 사장님. 이제는 충청권 대표 주단거리의 터줏대감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근데 사장님 요즘은 한복거리나 이렇게 한복과 관련해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 앞으로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같이 이렇게 좀 한복 좀 많이 입고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단 가게를 나와 시장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따라서 발길을 옮겼는데요. 아 역시 시장에 왔으면 떡집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와, 너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니 맛있어 보이길래 들어왔는데 이 떡집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다가요. 제가 이제 셋째 아들인데 물려받게 됐죠. 아, 제가 듣기로는 이 공주 산성시장이 예. 이제 떡 바람이 불었다, 떡 전성시대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예. 뭐 임절미 유래도 여기서 시작됐고요. 조선시대 때 인조 임금께서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잖아요. 동산성에 오셔갖고 그 쌍수정이라는 데서 각지에서 이렇게 진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진상에서 그런 임절미 유래가 있죠. 맛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던가요? 아, 절미다. 아, 그래서 임절미가 된 거예요. 10수년 동안 오롯이 물려받은 어머님 솜씨에 정성을 더해 탄생한 떡들. 수많은 떡 중에서 인조도 반했다는 인절미를 먹어봤는데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이야. 임절미 콩가루는 조금 목이 맥힐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물 한 잔 먹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생에 이 떡이란? 전부는 아닌데 거의 한 50%는 차지한다고 보여야죠. 나머지 반쪽은? 한쪽은 그냥 더불어 사는 삶,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많이 파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주의 멋을 산성시장에서 만나봤다면 이번엔 공주의 맛을 찾아 중동 먹자골목으로 향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통일화된 그 먹자 1길, 먹자 2길, 먹자 3길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도 진짜 뭐 실망하지 않고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다 역사가 오래된 집들이고. 근데 먹자골목에 왔으니까 제가 맛있는 걸 좀 먹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딜 가면 좋을까요? 칼국수 곱을 한번 가서 아무 집이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회장님의 강력 추천. 오늘의 메뉴는 공주의 소울푸드.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입니다. 이렇게 그릇에 200원, 800원, 1,500원. 오래돼 보이는 집 같은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장사한 지는요 28년 됐어요. 푸짐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굴 칼국수.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먹자골목의 대표 맛집입니다. 빨리 국물 맛을 좀 보고 싶어요. 국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깊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칼국수의 단짝 겉절이를 한 점 얹어서 호로록.
야들야들한 식감이 일품인 수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 수육이 보기에는 좀 무심하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입에 넣으면 고소한 비계 맛이랑 살코기가 너무 맛있고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네요. 매일 정성 들여 삶는 수육과 통영굴을 사용해 더욱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굴 칼국수까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시장 말고 더 있냐고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신나게 시장 구경 떠나봐야겠죠? 최근 공주 산성시장 옆 재민천 주변에서는 젊은 사장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대여, 나도 그럴 수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용기 내보자. 저를 이끄는데요, 이 공간 안으로. 입구부터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자그마한 독립서점. 용기를 주는 에세이부터 시집의 소설까지 서점 곳곳에 자리한 각양각색의 책들이 손짓합니다. 좀 힐링이 되는 공간이랄까요? 그게 여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책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구경을 하시면서 잠시라도 마음이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서점 한켠에 자리 잡고 잠시나마 시집에 마음을 기대봅니다. 공주 원도심에 특별히 문을 연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마을 분위기 자체도 조용하고 소담하고 고즈넉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런 곳에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거와 딱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다 차리게 됐어요. 공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 원도심을 살리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찾았습니다. 저 건물 정말 예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른데 한번 저기 가볼까요? 우리 집은 목욕탕? 이게 뭐지? 아, 여기가 원래 이 공중 목욕탕이었나 봐요. 네, 여기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여기가 그 공중 목욕탕 자리였고 이쪽 주변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인 황정현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향긋한 전통차와 함께 고즈넉한 한옥개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옥개미를 느낄 수 있는 석가래 아래서 재민천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공주에 여행을 오게 되었을 때 우연히 이곳 그 원도심의 풍경을 보게 됐어요. 뭔가 낡고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따뜻하고 정감 어린 그런 곳.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옥 카페를 하면 잘 어울리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머무는 사람들에게 공주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황정현 씨. 어르신들은 옛 향수에 젖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곳의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란한 도심을 떠나 고즈넉한 공주의 멋과 맛을 만나본 하루. 낮과 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주에서 소담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화려한 조명이 도시를 감싸는 밤. 인공적인 야경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작고 소중한 빛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귀여웠어요. 미미하지만 놀라운 자연의 신비. 모두 불을 꺼주세요.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러 갈 거니까요. 구절산 자락에 위치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오면 다채로운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 서식하는 예쁜 토종 물고기들. 잉어와 가물치, 쏘가리. 족대질 좀 해본 아빠들에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신기한 풍경이겠죠?
이처럼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역할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토종 생물들을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종위기 생물의 전시와 함께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공원에서는 48종류의 멸종위기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반딧불이, 그런 나비 종류를 연구 관찰하고 있고, 주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들의 체험 활동, 아니면 도시민들의 어떤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관찰 연구구역으로 올라가면 등장하는 특별한 도면 건물. 이곳은 멸종위기 동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증식을 돕는 관찰 생태원입니다. 알 낳기 좋은 이파리부터 꿀 가득한 꽃까지. 그야말로 나비들의 낙원. 이 호랑나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뿔을 이렇게 쭉 내보내요. 그걸 치각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가 먹은 식물들의 성분들을 모아놨다가 천적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향제를 쏘면서 치각이라는 뿔을 앞으로 쭉 내밀게 됩니다. 신비한 자연의 세계, 곤충들을 보존하려면 먹이사슬로 이어지는 식물들의 보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식물들은 하나같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이런 멸종위기 종의 서식 환경을 갖추고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VIP는 바로 이 식물. 가파른 바위 절벽에만 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어렵게 적합한 장소를 찾아 식재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부동장구채라고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이게 서식지가 서식 환경이 암벽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공원에서 이거를 종자를 채취하고 종묘를 키워서 이렇게 현지에 가장 생육이 적합한 지역에 저희가 복원을 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오는 날. 자연환경연구공원 안에는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도 살고 있는데요. 그 서식 환경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정기적으로 환경 수계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수온부터 유속, 물의 성분까지. 근데 왜 굳이 물을 검사하나요? 반딧불이는 날아다니는데?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물속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거의 일생 중에 한 80, 90%는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만큼 물속 환경이 가장 중요한 애반딧불이의 그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 과연 그 애반딧불이로서 환경이 가장 적합한 곳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자연 생존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체수 증식을 위한 육추장도 갖춰놓았습니다. 유충의 먹이인 다슬기는 풍부하고 천적은 막아주고 이런 노력으로 올 여름엔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얼마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니? 8년 중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인데 너무나도 환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이 환경 공부를 통해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반딧불이를 관찰하러 아이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반딧불이가 올라오는 걸 상상하고 있고요. 그 상상대로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딧불이야 어두워지면 보자. 열심히 빌빛 내죠. 매연 없는 전기버스를 타고 반딧불이 서식지로 출발. 반딧불이의 생태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채집과 관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호충망, 루페. 예전엔 노래 가사에 나올 정도로 흔했지만 학생들에겐 난생 처음 만나는 귀한 친구. 그 불빛이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니까 기대가 돼요. 불빛 하나 없는 산속이지만 손전등은 금물. 저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발견한 학생들. 자세히 보니, 엥?
이게 반딧불이라고요? 한 달 안에 얘는 성충이 돼요. 스마트폰을 끄니 비로소 보이는 불빛. 이제 겨우 늦반딧불이 애벌레를 만났을 뿐인데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습지 근처로 가면 좀 더 본격적으로 불빛이 보인다는 사실. 눈으로 가만히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포충망을 이렇게 쓱 휘두르면 반딧불이 어디 갔냐고요? 짜잔, 여기 있지. 이슬만 먹고도 이렇게 밝은 빛을 내다니. 반딧불이 너 정말 대단하다. 잡았어. 잡아. 잡아. 그렇지. 어디 있어? 오케이. 반딧불이야, 관찰하고 놔줄게. 조금만 참아.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더 예쁩니다. 검은 색깔 날개에 머리 아랫부분이 빨개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엉덩이 같은 부분에서 진짜 불빛 있죠. 불빛 같은 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 부분이 하얀 색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인증샷 필수. 자라면서 자기 주변에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아마 이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일회용은 최대한 안 쓰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쓰고 분리배출도 잘하고 환경을 위해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딧불아 사랑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을 아끼는 건 곧 우리의 세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노력할게. 반딧불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작지만 소중한 생명과 소통하며 세상이 온통 반딧불로 반짝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찍는 대로 인생사진. SNS를 타고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경주 황리단길. 이곳엔 작고 소박하지만 왠지 끌리는 공방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관광상품 주얼리와 원데이 클래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다은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상점들이 즐비한 이 황리단길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고 싶다는 당찬 청년.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결정했을까요? 제가 원래 경주 사람인데 경주에 이제 사업 아이템을 잡다 보니까 경주에 그 당시에 핫한 데가 황리단길이었고, 그래서 황리단길에 음식점이랑 카페랑 이런 거는 많은데 연인들 또는 가족들끼리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전공이 금속공예 전공이다 보니까 그거를 살려서 공방을 창업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얼리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임다은 씨. 그녀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데요. 하지만 열정만으로 임대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황리단길에 첫 공방을 내는 건 쉽지 않았겠죠. 제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청년들 창업하는 데여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창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려고 찾아봤는데 거긴 너무 호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을 돌려서 제가 경주가 고향이어서 경주에서 창업을 하려고 황리단길이라는 되게 핫하던 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거긴 너무 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에 회사 다닐 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을 했었으니까 나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게 도시청년 시급 파견제였습니다. 외지로 빠져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임다은 씨도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꿈을 펼치고 있죠.
경주 주얼리 말고도 되게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창업한 데가 경주이고 그러고 황리단길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쉽게 살 수 있거나 그러고 선물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경주문화재랑 같이 콜라보해서 목걸이나 키링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불국사 이런 거는 너무 크다 보니까 첨성대나 안압지 아니면은 뭐 신라의 미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경주의 문화유산을 반짝이는 주얼리로 만나니 그 느낌이 또 색다른데요. 경주를 아끼고 애정하는 임다은 씨의 마음도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네요. 보통 고객들이 관광객이다 보니까 일반 주얼리보다는 경주를 모티브로 한 주얼리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압지, 첨성대, 신라의 미소 이렇게 3가지로만 디자인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경주의 다른 문화유산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경주를 조금 더 알릴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관광 도시인 경주. 하지만 그동안은 경주만의 매력이 담긴 기념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노! 기념으로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주를 상징할 수도 있고 기억도 되고 추억도 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예쁘기도 하고 첨성대라든가 뭐 천년의 미소 이런 것들도 접해볼 수 있어서 약간 지역적인 것도 같이 더불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원데이 같은 것도 체험해보고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있다면 만들어 갖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로포즈 반지에서 돌반지와 우정반지까지 소중한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반지. 이 두 분은 멋진 반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도 미리 해왔다네요. 저희 지금 디자인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일자로 이렇게 있고 대각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그러고 각인은 따로 하시나요? 네, 이니셜. 각인 이니셜 어떻게 되시죠? 적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같이 우정 증표도 만들려고 우정링 만들려고 여기 왔어요. 우정 반지 만들고? 네. 사나이들의 찐한 우정이 새겨질 반지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재고 원하는 디자인대로 깎고 새기고 선생님 말씀만 잘 따라하면 1시간여 만에 나만의 반지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투박한 남자들의 손으로도 반지 만들기 어렵지 않죠? 반지를 그냥 사기만 했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만든 건 처음이라서 정말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만의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만들어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주의 황리단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임다은 씨. 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장밋빛으로 가득한 건 아니겠죠? 제가 회사 생활 할 때는 월급 받으면서 계획적인 소비 그리고 계획적인 생활을 했는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얼리도 만들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얼리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임다은 씨. 그녀는 지금 날마다 한 뼘씩 그녀만의 길을 닦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양한 경주를 다양한 액세서리와 접목시켜 경주를 조금 더 알리는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공방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청년 사장님. 경주를 담은 주얼리로 경주를 빛내고 싶다는 그녀의 야무진 꿈을 전국시대로 응원합니다. 아, 이런 거는 처음이다. 올해는 뭐 거뜬하겠네요. 이런 맛이다 봐라. 그러니까 열치열이라고 더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여름엔 일주 일식해야 하는 보양식.
오늘은 뭘로 기력을 보충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염소탕을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고 좋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서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경남 몸보신 플렉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흑염소 요리 맛보러 갑니다. 바다를 가득 품고 있는 거제도 하면 해산물부터 떠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근데 오늘은 잠시 넣어두고 거제에서 특별하게 흑염소로 몸보신 해보겠습니다. 염소 삶으려고 장작에 불 떼고 있어요. 염소 요리 시작부터 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1차적으로 핏물만 빼는 작업이에요. 예, 저희 집은 고기를 총 거의 4번 삶아요. 제일 큰 목적은 냄새 제거예요. 1년 7개월, 8개월 차네. 1년 8개월 됐어요. 장사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염소탕을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고 좋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서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몸에 힘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염소 끓일 때 넣는 한약재를 같이 넣을 겁니다. 망개나무, 화살나무, 가시오가피, 감초, 당귀, 엄나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약 만들 듯 준비하는 염소 요리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양파, 파뿌리, 생강. 핏물 제거와 초벌 삶기를 지나 드디어 고기를 삶는데요. 고기 맛도 좋고 뼈에서 나오는 육수도 더 맛있고 해서 손님한테 좀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고집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고기를 삶는 솥이고요. 하나는 고기를 발라낸 뼈만 삶는 솥이에요. 고기는 오랜 시간 삶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분리해서 삶고 있어요. 고기가 채비를 마친 시간, 한편에선 또 다른 준비로 바쁩니다. 이 부추가 전골에 많이 들어가요. 김치 할 때도 전구지 김치가 맛이 있거든요. 새콤한 익으면. 상추, 땡초, 깻잎, 참나물, 머위 웬만한 거는 있는 데는 다 심어가지고 좀 내가 내 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맞는 양념이에요. 요거 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전골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가 반찬 만드는 솜씨가 좀 있어요. 내가 혹시 두고 가도 손님들이 먼저 그거 참 맛있더라면서 누가 했냐고 우리 며느리가 한 거라고 그러면 며느리도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면만 발라가지고 한 면만 이렇게 발라서 둘째는 좀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여기 맞춰서 해야지 끝에. 처음부터 어머님이 배워오셨고 또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내공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6대4 비율. 방방곡곡 발품을 팔고 몇 달 동안 온 가족이 염소고기를 먹으며 최고의 염소탕을 만들었다는데요.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여름에 땀을 붕 흘렸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은 피로도 좀 풀리고 피부도 매끌매끌해지고 이 나이에는 한 번씩 먹어줘야 우리가. 우리 사장님은 우리 딱 광고를 알아보는 짜고 매운지 또 매운 사람 성질 딱 알아갖고 잘해주셔 그냥.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며칠 전에 퇴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보신 좀 하려고 또 오늘 또 여기 왔습니다. 염소탕 한 그릇하고 단골이 뽑고 있는 이건 염소탕 먹고 나면 이제 몸도 이제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한데 그것도 약초까지 먹고 나니까 딱 보약 먹은 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 저희 집은 매일 3가지 차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생강, 화살나무, 망개나무를 준비했고요. 손님들은 원하시는 만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약초차로 입가심하기 전에 메뉴 먼저 고르겠습니다. 형부 여기 어떤 게 맛있어요? 여름에 또 이기려면 또 이런 또 탕도 자주 한 번씩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아니 맛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이소. 손님마다 추천하는 염소탕.
자, 이거 한 그릇이면 10년은 젊어집니다. 많이 더 있어. 각종 채소와 함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염소 전골. 시래기가 들어간 육수에 숙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을 거예요. 파를 넣고 고기를 같이 한 번 더 삶으면 파향이 있어서 고기가 잡내도 덜하고 그리고 고기도 맛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버섯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올라가고 호박 올라가고 파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올려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탕과 전골 뭐가 더 맛있나요? 전골도 맛있고 탕도 맛있네. 몸이 약해가지고 이 염소를 탕이랑 염소를 먹고 굉장히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소 요리가 아직 부담스럽다면 이 메뉴 추천합니다. 또 깻잎하고 부추하고 넣어서 땡초 다져 넣고 이거 찹쌀가루 계란 넣고 해가지고 부치는 거예요,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주면 한정 수량 판매하는 염소 육전 완성. 담백하니 육내면 맛있다. 염소라는 소고기하고는 전혀 틀리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하가 불편하신 분들도 씻기도 좋고 다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의 노하우와 젊은 청년의 패기로 손님들에게 맛과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거제도로 오세요. 시원한 거제 경치로 눈 호강하고 체력 보충은 염소에게 맡기세요.